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웃에 살고 계신 오며 가며 만나 뵈었던 노 부부가 증명사진을 찍으러 오셨습니다. 평소에 볼 때와는 좀 다르게 잘 단장을 하고 오셔서 기분 좋게 사진을 찍어드리고 보기 참 좋으시다고 여권 만드시냐고 어디 여행 가시냐고 그러고 웃으면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두 분 말씀이 4.3 유가족 등록에 내야 되는 사진이 필요해서 찍으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웃으면서 건넨 안부를 정말 주워 담고 싶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내 마을에, 먼 곳도 아니고 바로 옆집에 계신 분들도 4.3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제주 섬에서 어느 곳 하나 4.3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4.3 평화공원이라는 곳이고 오늘은 4월 2일입니다. 내일 4월 3일이 되면 75주년 4.3 추념식이 열리게 되어 있어서 내일은 조금 붐빌 것 같아서 하루 일찍 왔습니다. 제주에 와서 살겠다고 작정을 하고 나와 내 가족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곳이니까 어떤 곳인지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제주의 역사를 들여다볼 때 현대사에서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4.3 사건이겠죠. 그때 제가 찾아서 읽었던 책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주 4.3을 묻는 너에게 4.3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적어 놓은 책입니다. 아주 짧게 건조하게 말씀드리자면 해방 이후에 1947년 3월 1일부터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48년 4월 3일 그날을 지나서 약 7년에 걸쳐서 사건 기간만 7년에 걸쳐 이어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 살아 계시고 그때의 기억을 생생하게 갖고 계신 여전히 진행형인 사건입니다. 역사책에 묻어둘 수 없는 사건이죠. 그런데 그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는 불과 한 3, 4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75주년 중에 3, 40년. 그러니까 그 앞 3, 40년 동안 그 사건은 잊혀져 있었습니다. 찾아보면 지금도 4.3 사건을 기록한 사진 자료는 별로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사진 수업에서 사진의 미학적인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로 드리는데요. 그런 거 이전에, 그 부분 이전에 기록은 사진의 본질이고 또 본령일 겁니다. 우리가 찍었던 지난 사진들을 한번 쭉 돌아보면 나는 어떤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기록하는 사진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보도 사진이 있을 거고 또 닮은 듯 약간 다른 다큐멘터리 사진도 있을 겁니다. 보도 사진이 현장의 전달을 최고의 목적으로 둔다면 다큐멘터리 사진은 거기에서 조금 더 다른 하나의 관점이 개입하는 그런 사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큐멘터리 사진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단어는 매그넘이라는 사진가 집단입니다. 마침 그 사진가 집단이 생겨난 해도 4.3 사건이 처음 발생하는 1947년입니다.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라는 사진가, 로버트 카파라는 사진가. 또는 이름은 들어보지 못하셨어도 사진을 보게 되면 이 사진 본 적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전쟁과 전 세계의 갈등과 역사적인 순간들을 기록한 많은 사진들, 그 사진들을 찍은 작가들이 상당수는 매그넘이라는 사진가 집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언론사의 외주를 받아서 원하는 사진을 찍어주던 사진가들이 본인들의 목소리를 좀 더 내기 위해서 만든 사진가 집단이고 다큐멘터리 사진의 어떤 이미지 문법을 지금까지 만들어 왔다라고 생각해도 좋은 그런 사진가 집단입니다. 한국에도 좋은 다큐멘터리 사진가들 그리고 보도 사진가들이 있습니다. 한 번쯤 찾아보셨으면 하는 작가는 노순택 작가라는 분도
계신데 다큐멘터리 사진에서 이제껏 보지 못한 또 본인의 문법을 구축하셔서 정말 좋은 사진들을 보여주는 그런 작가분들도 계시고, 그 작게는 내 가족의 일상을 기록하는 것부터 조금 크게는 내가 속한 공동체의 어떤 이야기를 기록할 수도 있겠지요. 아름다운 사진 그리고 재미있는 사진도 좋지만 개인 프로젝트로서 기록이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고 나는 내 카메라를 가지고 어떤 사건 또는 나의 어떤 시간을 기록해 볼까 라는 그런 기록 프로젝트를 하나쯤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앉아 있는 동안에도 몇몇 분들이 위령비에 다녀가고 계십니다. 가족이신 것 같아요. 이곳에 있는 특정한 이름을 찾아서 그 앞에서 한참 머물고 가십니다. 4.3에 대한 더 좀 자세한 이야기는 유튜브에 보시면 설민석 선생님이 강의한 4.3에 대한 강의가 있고요. 또 나온 지 조금 되긴 했지만 지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주말로는 감자를 지슬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4.3을 다룬 그런 영화도 있고, 4.3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서 남겼던 강요배 선생님의 작업들도 있을 겁니다. 몇 년 전에는 이규철 사진작가가 4.3의 생존자들을 찍어서 전시한 나 죄 어수다라는 사진전도 있었습니다. 제주에서 4.3은 여전히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주 곳곳에 4.3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폭동이다라는 그런 식의 현수막들이 잔뜩 길에 나붙은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시대를 직접 겪었던 분들이 많이 생존해 계시고 그 이야기들이 점점 더 발굴되는 상황에서 악의적이고 암적인 그런 현수막들은 아물지 않는 상처를 다시 한번 후벼 파는 몹쓸 짓이지요. 정치인 한 명도 얼마 전에 4.3에 대해서 또 비슷한 발언을 했었고요. 어쩌면 그래서 더더욱 제대로 된 기록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꼭 4.3이 아니어도 제주에서도 좋은 기록 작업을 이어가는 사진 작가들이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제주에 처음 이주해 온 사람들을 입도조라고 부르는데, 섬에 들어온 조상이라는 뜻이겠죠. 입도조라고 부르는데, 그런 작업을 보여준 박형근 작가라는 분도 계시고, 가파도에서 해녀들의 사진을 찍다가 진짜 해녀가 되어버린, 그래서 가파도에서 사진을 찍으며 살고 있는 유용해 작가의 작업들도 좋습니다. 제주에 있는 그런 사진 작가들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모아서 한번 해보려고요. 저도 나의 어떤 사건, 나의 어떤 시간, 또는 내가 속한 공동체의 어떤 한 부분을 기록으로 작업해 볼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좋은 기록 작업 시작해 보시죠. 또 다른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비였습니다.